서교산에서 본 오늘의 세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현재의 한국 사회의 건강도, 한국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가 하는 한국 사회의 건강도가 수치화한다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특히 자금의 한국 정치의 윤리와 도덕이 어떠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윤리와 도덕의 이야기를 꺼내느냐고요? 삼강오륜도, 예의 범절도, 염치 양심도 너무 오래된 것이고 고리타분할 그런 것이라고요. 그리고 오래된 것, 옛 것은 무조건 과감히 깨어서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한다고요. 오직 법에만 저촉되지 않고 서로 약속해서 만든 규칙이나 규율만 어기지 않는다면 모든 머리와 지능을 쓰고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경쟁에서 이기고 살아남아야 한다고요. 한국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염치가 없나? 비양심이다, 이런 말이 매우 자주 사용되었었는데요. 그런데 그뒤 얼마 안 되어서 몰염치, 내로남불,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물귀신작전, 후한무치, 적반하장,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더니 사회가 법 만능이 되고 정치는 너무도 살벌해지고 자존심과 재산과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는 부부, 부모, 형제, 동료, 이웃들 간의 다툼이 만연하고 법정 재판이 매우 성행하고 있습니다. 자살과 동반 죽음과 살인이 매우 일상적입니다. 말 그대로 아수라요 아비규환의 세상입니다. 개인에서는 육체와 물질 이주 삶의 추구가 제일의 가치요, 집단과 국가에서는 부자 만들기, 경제 성장 제일의 그런 몰입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나는 별도 영상물로 신성조화론, 이데아론, 이기이론론, 천성론, 불성론, 성선설, 그런 신성조화론을 설명을 드리면서 그들이 서로 상통한다. 그 이론들은 인성의 근본인 염치와 양심이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고, 이들이 윤리와 도덕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한 부모에게서 나온 형제들이 위에가 매우 돈독하고 먹을 것은 물론 어려움을 같이 나누며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존경하는 그런 근본 정신이 있듯이, 한 신에게서 나온 존재들, 만물은 물리세계는 유한하면서 전체 하나로 돌아가며 상대적인 세계임을 알게 된다면 서로 상생을 위해서 서로 상대방 입장이 되어보는, 그래서 염치와 양심이 저절로 동작되고
한 부모에서 나온 형제들처럼 만물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잘 살아갈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욕심이 강하게, 아주 강하게 발휘되는 그러한 사회, 경쟁심이 격심한 사회, 하기가 어려운 삭막한 그런 사회일수록 남을 이기려는 욕구가 강하고, 그런 사회일수록 남의 잘못, 허점, 허물을 찾고 찾아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그런 욕구가 강하게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회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살피기보다는 남의 허물과 허점과 그런 것들 찾기를 우선으로 하고, 자기의 잘못이나 허물은 가능한 한 감추려하며 발각이 되더라도 억지를 써서 부정하거나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술수를 써서라도 허점과 허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위장하고 이유와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증거를 없애기나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 정당화하려 합니다. 자기의 잘못이 발각되었을 때는 남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상대방의 책임을 찾아서 트집을 잡고 죽자 살자 악을 쓰고, 때로는 상대방의 잘못과 흥정하거나 상쇄시키기 위해서 방법을 쓰고, 교묘한 방법으로 조작 선동하거나 거짓 소문을 퍼뜨리거나 때로는 동정을 일으켜서 무마시키려 하고, 이보다 더한 것은 쉴 사이 없이 남을 먼저 공격하고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거나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개인 차원에서 습관화가 되면 다음은 사회적으로 번져가면서 관습화가 되고, 그것이 응당 그런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러한 정도가 되면 개인에게 주어진 염치와 양심이라는 것은 조금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순수한 사람, 양심을 지키는 사람, 올바른 사람이 도리어 연약한 사람이나 바보로 취급이 되고, 속이는 사람보다 속는 사람이 책임이 더 크고 능력이 부족하고 가없는 동정의 대상이 되면서 때로는 속이는 사람보다 속는 사람이 지탄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왜 속았느냐 바보같이 이렇게 말하죠. 왜 가만히 있었느냐 바보같이 이렇게 말하죠. 잃어버린 사람이 바보이고 속는 사람이 바보이고, 사람들은 공공연히 거짓말을 하게 되고, 법을 안다는 사람, 특히 검사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권력으로 이용해서 부리고, 판사들이 재판으로 군림을 하게 되고, 변호사들이 교묘히 전망을 뚫는 방법, 큰 범죄도
범죄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내는 방법. 물론 서로 법을 공부했다는 사람들끼리 동업자가 되어서 거래를 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게 되고요. 그래서 법을 다룬다는 사람들이 그들의 존재 가치가 사회적으로 추앙이 되고 철면피와 강철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판을 치고 스스로 판단하고 절제하는 그런 염치와 양심은 거추장스러운 사치, 도리어 지니고 다니기에 무거운 짐이 되고 도리어 문제가 되는 염치와 양심을 가짐으로써 더욱 고통을 겪고 고민을 하고 사는데 힘들어야 하는 그래서 사회의 모든 잘잘못은 자율에 의해서 유지되는 그런 개인의 차원을 떠나서 타율에 의지하는 그런 법과 강제 규약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율적인 공정한 경쟁은 사라지고 눈치와 잔꾀, 편법, 요령, 기회주의, 술수모략, 무격다짐 이러한 것들이 능력으로 발휘되고 인정되면서 판을 치게 됩니다. 삼성과 같이 한국 제1의 재벌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 우수한 두뇌들, 인류대학교를 나왔다는 우수한 두뇌들, 그리고 정부에서 아주 중요한 요직을 맡았었다는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래서 발이 넓고 능력도 강하고 현실적인 능력이 강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기획실에 모아놓고 나라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거대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재산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윤석열같이 지금 대통령 자리를 꿰차고 있는 윤석열같이 나라를 도둑질하는, 정권을 찬탈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언젠가 잠시 한 성직자, 나는 김수환 추기경이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타쇼, 그 네타쇼를 앞세우자는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그러나 그 운동은 잘 먹고 잘 살기 운동, 경제성장 제일주의에 묻히면서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유야무야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운동이 절실한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요? 아니, 지금은 너무도 늦은 그러한 시기겠죠. 그 운동이 결코 성과를 낼 것 같지가 않습니다. 환자에게는 물리치료를 권할 때가 있고, 강한 약을 쓰면서 치료를 해야 할 때가 있고, 수술을 해야 할 때가 있죠. 한국 사회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네타쇼 하는 운동을, 또는 염치와 양심을 찾는 그런 운동을 할 시기가 훨씬 지나고 매우 중한 시기에 접어들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개인에게 주어진 염치와 양심이라는 그런 마음의 거울을 내동댕이 쳐 버렸거나 온갖 더러운 욕심들로 가려져서 내가 잔뜩 끼어서 기능을 상실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염치와 양심을 되살리기로는 되지 않고 그것들을 잔뿌리 찾기 운동이라도 벌려야 하지 않을까. 시대의 적폐와 싸우다가 지쳐서 자살로 생을 마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라는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시대적인 말이라고 나는 느끼고 있고요. 지금 한국 사회는 내 잘못은 크게 볼록렌즈로, 남의 잘못은 작게 오목렌즈로 보도록 노력하라는 그러한 깐디의 말이 있습니다만, 반대를 넘어서 나의 잘못은 아예 보려 하지 않고 남의 잘못만 트집잡고 어떻게든 들춰내서 찜소붕대하고 공격하려는 삭막하고 살벌하게 그지없는 아수라 아비 규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요? 그 중에서도 정치를 한다는 정치인들이 싸우는 그런 것을 보면 마치 악마들이 지옥에서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자기의 잘못과 허물들은 응당, 정당한 것, 전혀 문제가 없이 가능한 것, 그러한 것들로 합리화를 시켜놓고 상대가 지적이라도 하려면 호되게 선제 공격하고 기진맥진하게 거의 반 죽여놓는 이중 삼중 왜곡된 그런 모습들입니다. 순박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차마 사실을 아는 것도 두렵고 때로는 구경도 못하고 말도 꺼내지도 못하고 끼어들지도 못하고 능력이 없음을 느끼는 박탈감, 언어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언어 도단이라고 하나요? 배짱과 깡다구 그런 부족함만 느끼는, 그리고 어디에도 항의하는 기회나 여력이 부족한 그런 것만 느끼는 그런 허탈한 사회가 아닌가요? 훔친 자보다 훔침을 당한 자, 속인 자보다 속임을 당한 자, 재치껏 먼저 차지한 자보다 순서를 지킨 자가 바보로 취급받습니다. 염치와 양심을 믿는 자는 그저 천진난만하고 나이브한 자,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현실을 전혀 모른다고 무시되어도 좋은 자, 사회를 당차게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 이러한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누구도 일단 의심하고 뜯어보아야 하고요. 속지 말아야 하고요. 매우 고차원적인 그런 속임수들이, 지능적인 그런 속임수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간 자가 더욱 배짱을 부리고 큰 소리를 칩니다. 한국의 현 상황은 비양심, 몰염치, 남의 흠잡기, 자기의 흠 감추기, 이를 위한 선제 공격, 내로남불, 물귀신 작전, 후한무치, 이러한 일상화를 거쳐서
적반하장 방귀 낀 사람이 썩는다고 하죠. 잘못된 사람이 더욱 성을 내고 공격을 하는, 그래서 악한 자들이 자기의 악함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더욱 악함을 강화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살벌하고 삭막한 그런 사연인가요? 특히 정치판인가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오직 법에 의지합니다. 법 만능입니다. 그래서 잠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을 공부했다는 자들, 검사, 판사, 변호사들이 세상을 흔들며 권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은 권세를 넘어서 국가에서 가장 큰 권력, 정권까지도 차지하고 모든 요직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은 검찰공화국이지 않나요? 내가 매우 우려했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검찰공화국이 현실화되지 않았나요? 박정희가 군대를 쿠데타해서 권력을 잡고 전두환이 정권 혼란기를 틈타서 보안사로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는데, 윤석열이 검찰력을 이용해서 반란해서 검찰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자금의 검찰공화국, 그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그리고 그의 처 김건희, 이들을 보십시오. 너무너무도 화가 나고 볼성사납고 차마 기사 하나라도 읽기가 어렵습니다. 불공정과 몰상식, 출세욕과 권력욕, 재물욕, 그러한 것들의 화신들, 그들이 정략적인 결혼까지 해가면서, 그리고 검찰력을 등에 업고 거짓, 사기, 위장, 허위로 국민을 속이면서 국가 권력을 찬탈한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장기 독재 정권이 계속되면서 권력의 아부 충성하면서 국민에 대해 너무도 행패가 심하고 부패했던 그러한 검찰, 선거를 통해서 다소 민주화된 정치 권력, 그러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선출직 공무원 또는 대통령까지도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검찰, 너무도 막강해진 검찰 권력, 그런데 그들을 마지막 개혁 또 민주화 그런 집단으로 보고 개혁하려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검찰총장을 시켜놓았는데 권력력으로 비뚤어진 그런 인성, 인격,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런 권력력에 찌들은 몰인간적 인격 윤석열, 살벌한 경쟁 사회에서 공정과 상실에 목말라 있는 국민, 그 국민을 검찰총장을 했다는 것으로 공정을, 그리고 상식을
부호로 내세우며 위장해서 속이고 배신 반역하면서 검찰의 힘을 등에 업고 거의 1세기에 이르는 그 적폐 세력인 그 조중동 보수 정권을 유지해가려는 조중동의 조종을 받고 또한 보수 세력의 국진당과 야합을 해서 권력을 탄탈한 것입니다. 온갖 사기와 거짓과 허위로 학력과 경력을 위조하고 법 권력을 가진 남성 판검사들을 성으로 유혹을 해서 동거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수사와 재판에 이용을 하고 급기야는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을 남편으로 만들어서 정권을 잡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뒤에서 수렴청정 조종하는 김건희. 제가 역사 업무를 잘 모릅니다마는 어떤 역사 한 편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딸을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온갖 부동산 투기와 사기로 재산을 긁어 모으는 그녀의 어머니라는 최은순. 이들의 권력욕과 출세욕과 재물욕, 가족 집단을 이루는 그들 본부장이라고 부른다지요. 본인과 부인과 장모. 그 가족 집단이 권력을 잡는 한국의 현 세태, 아주 상상하기 힘든 일이 현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상물을 만들고 있는 이 시각에도 전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재난을 당하는데 너무도 엉뚱한 짓을 하면서 그리고 너무도 엉뚱한 말을 하면서 어디에도 국가 관리 컨트롤 타워가 없는 그런 무정부 상태가 계속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소 감상적인 그러한 시에 해당됩니다마는 그러니까 염치와 양심, 이것이 주제인 만큼 내 시집 새 시대를 여는 진리의 노래에 들어있는 관련된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에게는 신이 준 거울이 있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씩의 거울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때나 스스로를 비춰보라는 거울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남에게 물어보지 말고 혼자서도 확인하라고 신이 준 거울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하나씩의 자와 저울도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길이와 무게를 재어보라는 것들입니다. 하나하나 남에게 비교하지 말고 손수 재어보라는 것들입니다. 자기에게 갖춰져 있는 이것들을 이용하면 굳이 남을 기웃거리거나 남을 속이거나 판사나 하나님의 심판에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자기 자신마저 속이거나 핑계를 댈 여유가 없습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그들을 항상 깨끗하고 정확하게 유지하는 일입니다. 때가 끼지 않도록 눈금과 추가 늘거나 줄지 않도록 부단히 닦으며 잘 관리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길은 하나입니다. 모든 욕심과 거짓을 버리는 일입니다. 마음을 비워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에 두는 일입니다. 더럽힌 거울은 모습을 제대로 비춰볼 수 없고, 눈금과 추가 변한 자와 저울은 길이와 무게를 제대로 잴 수 없으니까요. 감사합니다.